참 편안하지 않았던 한 주 증시를 보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경제신문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국투자증권 안녕스타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헤드라인은 이 베어마켓 신호탄으로 한국 증시 약세장에 대한 부분이겠죠. 코스피 4.44%. 또 어떻게 숫자도 이래요. 그러니까 예, 좀 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444. 2129, 7년 만에 최대 낙폭. 이 미국 뉴욕 증시 조정 장세의 10년 위기설 현실화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헤드라인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역대 6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1일 최대 낙폭이 7년 만에 나온 건데요. 오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단기 바닥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단기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입니다. 구리만에 반등 나오고 있어요. 조금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오늘 빨간색을 보니까 예.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기 바닥 이런 이슈들이 좀 신호가 나오고 있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펀더멘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PBR이 0.8배 이하까지 지금 현재 어제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0.8배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 왔던 시절 우리나라의 밸류 수준 그리고 우리 그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이런 밸류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뭐가 그렇게 왔나요? 그렇게 안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그동안 또 촉발되었던 이렇게 장기 금리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제 외신을 확인하면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반등 끌어낸 동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 공통적인데요. 얘기하신 미국과 중국의 대화? 네, 대화가 이제 물고 좀 틀 수 있을까라는 부분.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네, 그렇습니다. 보여요. 미중 11월에 G20 트럼프 시진핑談判 추진하고 있다. 무역 전쟁의 출구 전략이 같이 가동될 수 있을까? 자, 무역 전쟁의 해결 방안이 과연 증시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11월 말에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 추진, 커들로 위원장은 추진하고 있다. 자, 이 부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뉴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서 결국은 미국도 경기가 꼭지가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잘 기대고 있었던 미국마저 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실적 3분기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겠지만 4분기부터는 깨지는 거 아니야? 바로 실제적으로 중국 기업들만 스크래치를 입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 기업들도 스크래치를 입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장기화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 경제의 힘이 미국에서 점점 온기를 퍼뜨려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시 온기를 닫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만 세계의 경기가 조금씩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역 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것 가운데 트럼프는 연일 너무 제목이 웃기지 않나요? 네, 좀 중국인들 너무 오래 잘 살았다. 더 타격 줄 수도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들리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공인,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금리 인상으로부터 제동이 걸릴까 봐 연일 의장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춰라! 라고 노골적인 압박 모드를 사흘째 연준 때리기가 이어지는데요. 트럼프는 표현도 좀 거세게 쓰고 있습니다. 미친, 로커, 제정신이 아닌 크레이지, 웃기는, 리디컬러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연준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 우려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최대 치적이 우려될까 연일 맹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파월 의장은 긴축 통화 정책 방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후임한 선택한 네, 인물인데 그렇죠. 네.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요. 증시 이 하락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라고 계속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좀 올라가는 것은 자기 탓이었다.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증시 거야. 상승은. 예, 증시 상승 그렇게 예. 가다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얘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내로남불 이런 식의 의사성어가 그런 성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금리 인상에 실제적으로 대한 얘기가 그 나오고, 부분보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은 당연히 그 물가가 상승을 하고 경기가 좋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야,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계속 할 거야. 실제 금리 인하를 열심히 해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실제로 증거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FRB의 지금 현재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이런 얘기. 최근에 제가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런 식의 이런 세미나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연준 의원까지 했던 이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 나도 예. 잘 모르겠다. 예. 그냥 물음표를 찍어준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또 트럼프를 응원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네. 바로 남북 경협주들 때문에라는 예.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달에 있을 중간선거가 11월 6일 날 열리는데 공화당 측에서 200석을 못 가져가 버리면 트럼프가 그동안 정책을 했던 것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북미에 대한 이런 교착 상태가 다시 와버리면서 우리한테는 조금 더 아이러니한 계속해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증시의 변곡점이 11월 6일 중간선거가 될 것이다 네,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좀 변화된 그렇죠. 변혁이 네. 나타날까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일 공격에 대한 목소리 내는 것들 주말 사이에도 봐야겠습니다. 그 앞서 IT주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비단 전 세계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 증시의 이 폭락에 빵 종목들의 신뢰감이 좀 꺾인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도요, 여러분 텐센트의 추락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연일 최악의 기록은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38%나 하락을 보였고요. 올 1월부터 2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홍콩 증시 상장 이후 최대 하락폭이고요. 2,200억 달러가 증발한 셈이에요. 시가총액이. 자, 연일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팎으로 여러 리스크라고 하는데 중국의 정부 규제, 정치적 리스크,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로 외국인들이 그렇죠. 좀 빠져나가는 네네. 부분들, IT 기업의 이런 성장 기대감이 꺾였을까라는 부분에 전 세계적인 우려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IT에 대한 이런 물음표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던 어떻게 핸드폰, 핸드셋이 지금 현재 팔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비단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야 17조로 나왔잖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살짝 드러내고 보면 좋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게 스파이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될 거다라는 거, 이런 이슈 때문에 숫자가 많이 꺾일 거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복합적 요인이 되면서 시장이 꺾였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현재 IT 주들에 대한 이런 물음표가 실제 많이 찍히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이 이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 분명한 것은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맞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은 IT가 한 번 더 변혁의 시대로 지금 현재 돌입이 된다는 거. 즉 어떻게 보면 한 2달 정도만 여러분들 참으신다면 다시 한번 네. IT 다시 한번 움직여 줄 거고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들을 그런가요? 다시 한번 움직여 줄 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려감을 좀 불식시킬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이다. 네. 한국 기업도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그렇죠. 못하거든요. 그 부분 참 아쉬운 상황인데 기대 조금 한번 있는 해보자라는 거. 예, 실제로 모양새입니다.
네. BAT라고 해서 중국의 3대 그 기업 바이두, 네네, 알리바바, 그렇죠. 텐센트 IT 기업의 우려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특징주를 살펴볼 텐데 네이버가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오늘 거래 첫날입니다. 하락세입니다. 그동안에 코스피가 쭉 연일 약세였던 게 오늘 네이버에는 늦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주가가 5%가량 빠지고 있네요. 500원에서 액면가가 그 1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분할됐습니다. 변경상장 첫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네이버가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코스피는 8일 연속 하락했는데 그 여파가 뒤늦게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잘 방어하는 겁니다. 실제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정말 네이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구나. 근데 오늘 좀 시작을 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방어했다. 그렇죠. 전저점 그동안. 언저리에서 지금 현재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장기파를 보신다면 분명히 미래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아마 미래 삼성전자 역할을 아마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예. 돈의 어떻게 보면 흐름을 아마도 얘들이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바닥이 분명히 접근이 됐고요. 실제로 성장성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 네. 바닥권 접근, 성장성 주목해보자. 네이버까지 특징주 오늘 약세지만 기대해보겠습니다. 부자들이 경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